온라인 스토어의 컨셉을 정하는 대표적인 방법으로 먼저 연상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상법은 주로 키워드나 어휘를 사용해서 컨셉을 도출하는 방법인데,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던 기존 단어에 관한 생각을 조금 더 다양한 기준에 따라서 추출해보고 분석하는 방법입니다. 크게 4단계로 온라인 스토어의 컨셉을 도출할 수 있는데, 맨 먼저 표현하고 싶거나 연상되는 단어를 선택을 한 다음에 선택한 단어를 세부 기준에 맞추어서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분석된 단어를 단순한 표현이라든지 각각의 단어를 조합한다든지 조어는 말을 만드는 거죠. 새로운 말을 만든다든지 또는 단어의 일부를 생략한다든지 등의 방법으로 단어를 도출해서 해당되는 단어를 선정한 다음에 시각적인 디자인과 결합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컨셉 도출 방법을 연상법이라고 합니다. 선정한 품목을 바탕으로 그 해당 품목을 판매하기 위한 온라인 스토어의 원하는 이미지를 키워드로 선택을 해보는 겁니다. 디자인으로 표현을 하고 싶거나 연상되는 느낌도 좋습니다. 이런 단어들을 나열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신뢰라든지 간결한 느낌을 주고 싶어, 혹은 내 스토어는 편안한 느낌을 주고 싶어, 이런 여러분들이 원하는 스토어의 이미지들이 있을 텐데, 그런 이미지들을 키워드로 선택해가지고 도출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감성이나 느낌도 좋습니다. 아래 이미지를 보시면은 어떤 느낌이 떠오르시나요? 맨 왼쪽에 있는 이런 시골 풍경을 떠올리면서 연상되는 단어들을 한번 도출을 해보고요. 그리고 아이가 편안하게 웅크리고 누워있는 이미지를 통해서 앞서 설명한 편안이라든지 이미지를 한번 연상해 보시고 해당되는 이미지에서 떠오르는 단어를 선택해 보는 겁니다. 맨 오른쪽에는 가정집의 거실 이미지가 있는데, 여느 가정집과는 조금 다르게 약간 모던한 느낌의 가정집의 거실 풍경이 있는데, 이 풍경을 보고 느끼는 느낌, 심플함 혹은 정돈된 이런 느낌을 키워드로 도출을 해보는 거예요. 두 번째는 도출한 단어를 분석해 보는 거예요. 앞서 도출된 단어가 신뢰, 간결, 편안, 이런 단어를 동시에 내가 도출을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해당되는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를 기술을 해보는 거예요. 신뢰는 굳게 믿고 의지한다. 간결은 군더더기 없이 간단하고 깔끔한 성질을 말한다. 편안은 편하고 걱정 없이 좋다. 이런 사전적인 의미를 어디에서 찾아보냐? 직접 사전에 입력을 해보시면 해당되는 의미가 나오겠죠. 그리고 해당되는 단어와 의미가 갖고 있는 관계된 형용사를 한번 도출을 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신뢰라고 하면은 견고하다든지 단단한 느낌이 나죠. 그래서 견고하다든가 단단한이라고 하는 형용사를 도출해낼 수 있고, 간결이라고 하면 단순한, 간단한 또는 부드러운이라고 하는 것도 간결한에 포함이 될까요? 이렇게 도출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편안이라고 하는 단어는 또한 따뜻한이라든지 포근한, 부드러운과 같은 형용사를 도출해낼 수 있어요. 그리고 보통 신뢰라고 하면 신뢰가 상징하는 상징물이 있죠. 상징물을 도출을 해보는 거예요. 신뢰라고 하면 빌딩이라든지 책, 교수, 또한 종교도 신뢰를 상징하는 상징물이라고 할 수 있겠죠. 간결은 온드리한 수평선, 이런 것들을 도출해낼 수 있고요. 편안이라고 하면 엄마라든지 미소, 침대, 이런 것들이 이제 편안함을 상징하는 상징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거를 모양으로 한번 뽑아내보면 신뢰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추할 수 있는 모양, 예를 들면 굵은 직선, 신뢰가 가나요? 얇은 직선보다는 굵은 직선이 조금 더 신뢰가 가죠? 정확하게 이어져 있다는 뜻이기도 하고. 그리고 네모라고 하는 게 신뢰를 조금 더 상징한다고 생각할 수 있겠고, 간결은 가는 직선과 점, 이렇게 표현을 했고, 직선은 딱딱한 느낌이 드는 반면에 곡선은 조금 더 편안에 어울리는 모양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유도형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모양들을 도출을 하고 해당 단어에서 받는 느낌도 한번 여러분들이 도출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신뢰라고 하면 약간 무겁고 듬직하다는 느낌이 저는 드는데요. 간결이라고 하면 무거운 것보다는 가볍다는 느낌이 들고, 플랫, 평평하다고 하는 느낌이 조금 더 들기도 하고, 편안한 말 그대로 편안함에 더불어서 푹신한 침대와 연계되기도 하죠. 푹신한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이거를 컬러로 또한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신뢰는 남색,
저채도의 원색이 조금 더 어울릴 것 같고, 간결은 채도가 고채도 그리고 고대비 이런 것들이 어울릴 것 같죠? 편안은 간결한 것과는 조금 더 반대로 파스텔 톤이라든지 대비가 적은 이런 컬러가 훨씬 어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단어를 분석을 해보는 거예요. 분석한 다음에 단어를 도출을 합니다. 도출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고유 단어를 그대로 표현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렇게 해서 도출한 단어를 그대로 브랜드 네이밍에 사용한 사례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애플, 카카오, 멜론. 자, 그 다음에는 두 가지 이상의 단어를 조합하는 방법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굿 네이버스, 굿은 좋다는 뜻의 영어이고요. 네이버스는 네이버, 이웃들이란 뜻이죠. 그래서 좋은 이웃들, 이 정도로 표현할 수가 있겠네요. 재단의 이름을 그냥 정하지 않고 아름다운 재단 이렇게 표현을 해서 두 가지 이상의 단어를 조합하는 방법이 있고, 최근의 트렌드에 따라서 새로운 단어나 어휘를 사용하는 방법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네이버는 내비게이트를 의미하는 항해하다와 뭐뭐하는 사람의 전미어인 ER을 붙여서 NAV 있고요. 플러스 ER 이렇게 해서 네이버가 된 거죠. 최근에 가장 트렌디하고 젊은 층의 지지를 받고 있는 스트릿 패션 플랫폼 기업인 무신사는 무지하게 신발 사진 많은 곳이라고 하는 앞자를 따가지고 네이밍을 했고요. 이런 형태로 새로운 단어나 어휘를 만드는 것을 조어라고 하고요. 새롭게 만든다고 해서 신조어라고 하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죠? 이렇게 만드는 방법들도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네 번째는 단어를 설정할 때도 가급적이면 소비자에게 강하게 인지될 수 있는 뉘앙스의 단어를 선택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 또한 해당 단어가 다양한 의미를 포함하는 함축적인 어휘를 사용하는 것이 컨셉트 결정에 도움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우수한 키워드는 온라인 스토어에 그대로 이름으로 사용을 하면 좋을 것 같고, 독창적인 단어나 어휘도 고려를 해서 브랜드 이름으로 사용을 하면 좋겠습니다. 단어를 선정하는데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는데 가급적이면 이해가 쉬워야 되겠습니다.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쉬운 말로 표현하는 게 좋겠고요. 앞서 설명한 애플, 카카오, 아름다운 재단, 조금 어렵지만 굿 네이버스 같은 경우에는 그 의미를 이해하기 힘든 면이 있기는 하지만 앞서 설명한 아름다운 재단이나 카카오라든지 멜론은 쉽게 이해가 가는 표현이잖아요. 또한 추상적인 개념이나 이미지는 시각적으로 표현을 하는 게 약간 곤란할 수도 있습니다. 추상적인 표현에 대표적인 예가 앞서 설명한 애플, 카카오, 멜론이네요. 애플, 카카오, 멜론은 추상적이어서 시각적으로 표현하기 곤란한 브랜드 이름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으로 브랜드 이미지를 가져간 케이스이고요. 우리는 개인이나 자영업자 입장에서 이렇게 대규모의 브랜드 마케팅을 통해서 이미지를 공고하게 하기 힘들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앞서 살펴본 애플이나 카카오나 멜론과 같은 추상적인 개념이나 이미지보다는 조금 더 시각적인 표현이 가능한 형태의 단어면 훨씬 더 좋겠고요. 가급적 짧고 간결한 단어로 명확하게 표현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에 매몰이 돼서 너무 범위를 한정적으로 가져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선택한 품목이나 카테고리를 포괄하는 의미의 단어를 선택하는 게 좋겠습니다. 차후에 브랜드 확장성에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브랜드 확장성에 문제가 없도록 가급적 품목이나 카테고리를 포괄하는 단어를 선택을 하자. 그러면 직접 실습을 통해서 연상법을 활용한 컨셉트를 도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로 든 내용은 지비츠 온라인 판매 스토어인데, 지비츠라고 하는 상품 자체가 개성이나 독창성을 표현하기에 적합한 아이템이기 때문에 단어로 개성과 독창과 표현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선정했습니다. 해당 키워드에 대한 사전적인 의미를 살펴보니까 개성은 다른 개체와 구별이 되는 독자적인 특성이라고 하는 뜻을 가졌고요. 독창은 새로운 것을 처음으로 만들거나 생각한다. 표현은 생각이나 느낌을 형상으로 드러낸다는 뜻이 있습니다. 개성은 두드러진, 눈에 띄는과 같은 형용사로 표현할 수 있었고요. 독창은 천재적인, 획기적인이라는 뜻이 있었습니다. 표현은 활동적이다 또는 독립적인이라는 형용사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개성을 뜻하는 상징물, 개성 있다라고 할 때 캐릭터가 개성이 있다든지 패션이 개성이 있다고 하는 표현도 많이 하죠. 그리고 얼굴이 개성 있는 얼굴, 뭐 이런 표현도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상징이 되는 상징물로 캐릭터, 패션, 얼굴, 그 외에도 건물, 개성 있는 건물, 이런 것들도 상징물로 도출을 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독창이라고 하는 단어는 아이디어를 상징하는 전구, 스파크 이런 것도 독창을 나타내는 용어로 많이 쓰잖아요. 그리고 머리, 그리고 발명이라고 하는 상징물도 독창을 표현하는 단어로 도출할 수 있었고요. 표현이라고 하면 나를 드러내는 거니까 스피커, 그리고 표정 또는 뭔가를 만든다는 의미에서 제작이라든지 공작, 이런 상징물을 도출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모양, 개성이라고 하면 자유곡선이라든지 뿔과 같은 모양, 뭔가 평평한 데서 도드라지는 모양들을 개성 있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뿔 모양도 도출할 수 있었고, 독창은 앞서 설명한 번개와 자유곡선, 표현은 굵은 직선, 자유도형 이런 것들로 모양을 도출할 수 있었고, 개성을 나타내는 느낌으로는 화려한 주도적인 이런 느낌, 그리고 독창은 어려운, 그리고 신선하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하죠. 표현은 정직하다, 자유롭다, 이런 느낌을 해당 단어에서 도출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해당 단어에서 컬러도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개성은 원색, 채도가 낮은 이런 컬러들이 개성 있다라고 하는 걸 표현할 때 적절할 것 같고요. 독창적이다 할 때 쓰는 컬러는 노란색, 명도가 강한 고명도, 표현은 좀 다채롭잖아요. 그래서 표현을 나타내는 컬러로는 무지개, 자유로운 색, 이런 색상들을, 이런 컬러들을 도출을 해봤습니다. 이러한 연상법을 활용해서 컨셉을 도출을 했는데요. 지비츠 온라인 판매 스토어에서 연상되는 개성이라든지 독창이라든지 표현에서 도출되는 여러 가지 연상법을 활용한 단어들을 통해서 패션, 너무 지비츠라고 하는 상품에 매몰되지도 않고 확장성을 갖는 패션이라고 하는 단어를 도출을 했고요. 앞서 도출한 단어 중에 물건을 만든다는 뜻의 공작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리고 장소를 뜻하는 소, 이 해당되는 단어들을 조합을 통해서 컨셉을 도출을 했는데, 패션과 공작과 소를 합쳐서 패션 공작소라고 하는 컨셉을 도출을 할 수 있었고요. 해당된 컨셉은 어떤 뜻을 갖느냐 하면, 지비츠로 자기만의 크록스를 직접 만들어서 패션을 완성할 수 있는 장소라고 하는 컨셉을 갖는 스토어를 원합니다. 지비츠로 자기만의 크록스를 직접 만들어서 패션을 완성할 수 있는 장소로서의 컨셉을 갖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온라인 스토어 컨셉을 완성을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런 식으로 컨셉을 한번 완성해 보시면 좋겠습니다.